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제5장에서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확률 변수들은 확률 값을 가지고 그것들이 분포를 이룬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이룬다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률 변수는 그 확률 변수 값이 정수 형태로서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질 때 이런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고, 그런 이산 확률 변수가 갖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일 때 이 두 개 간에는 결합 확률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5장의 뒷부분에서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연속 확률 변수가 갖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6장에서는 제6장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이러한 확률 변수 중 이산 확률 변수의 아주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항 분포와 포화송 분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이산 확률 분포의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확률 분포 함수로서 이항 분포와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항 분포의 이항 분포를 이루는 확률 변수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또 더불어서 포화선 분포를 이루는 확률 변수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산 확률 분포뿐만 아니라 연속 확률 분포에서 다양한 그 확률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확률 분포는 현상에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한 것들을 함수식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실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항 분포나 포화선 분포 등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항 분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샘플 스페이스가 있고 그 샘플 스페이스에서 어떤 실험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시 이항 분포에서도 어떤 실험, 즉 시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항은 결과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결과. 어떤 시험을 할 때 시험의 결과가 P 아니면 그러니까 석세스 성공 아니면 실패와 같은 두 가지의 결과만이 나오는 어떤 그런 실험이라고 이런 것을 확률 변수로 나타낸 그런 분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베르누 시행은 뭐냐면 어떤 실험을 하는데 여러 번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의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E1, E2 해서 여러 번 실험을 해요. 그리고 각 실험은 기본적으로 이 실험들은 각각 독립적이에요. 독립적. 즉 P21, E2가 어떻다는 거죠? P21 곱하기 P22라는 거죠. 네, 이렇게 결합 확률이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베르누 시행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이 실험을 고정된 횟수에 시행을 한다. n번. 예. 그리고 각각의 시행은 독립적이다. 예, 고정된 횟수 독립적이다. 요거죠. 요 n번과 요거죠. 그리고 각 시행은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로 나온다. 이거죠. 성공, 실패. 예, 성공, 실패. 그리고 이 성공과 실패는 상호 배타적이다. 즉 성공 석세스와
failure. 이게 좀 S가 좀 샘플 스페이스 같은데 이거는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르누 시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예. 베르누 시행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베르누 시행은 어떤 샘플 스페이스에서 고정된 횟수의 시행을 한다. 고정된 시행 횟수, 실험, n번 한다. 각각의 시행은 서로 독립적이다. 2와 2, 할 때 요거 각각의 확률, 2와 2의 결합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것 같다. 이것이 독립적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각 시행은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만 결정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이것들은 상호 배타적이다. 예, 이러한 특징을 갖는 시행을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여러분 주사위를 고정된 횟수로 3회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사위를 3회 던지면 어떻게 되죠? 눈금이 111부터 666이라는 이게 샘플 스페이스가 될 거예요. 몇 가지예요? 216가지. 나오겠죠. 여기서 숫자 5의 눈이 나오는 결과. 숫자 5의 눈이 나오는 결과에 관심 사건으로 지정한다. 자, 여기서 요 시행을 3번 합니다. 3번. 3번을 합니다. 시행을 3번. 그러면 여기서 5의 눈이 나오는 결과. 요게 나오면 뭐예요? 5가 나오면 성공. 한번 던질 때마다 5가 안 나오면 실패. 5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게 5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성공 아니면 세 번 던질 때 각 던질 때마다 성공 아니면 실패겠죠. 예, 성공 아니면 실패일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의 주사위를 던지는 각 사건 독립적이죠. 주사위 앞에 거 한번 던진다고 그래서 그 다음 독립적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1이 나왔다고 두 번째 주사위가 또 1이 나오냐 이거예요. 반드시 1이 나왔으면 다음엔 2만 나와요. 1은 안 나와야 되냐고. 또 세 번째 던진 게 앞에서 1, 2가 나왔으면 세 번째 던질 때 1, 2가 안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그 상관없이 앞에 시행했던 것이 다음번 시행에 영향을 못 미치죠. 이것을 우리가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숫자 5의 눈이 나오는 결과가 관심 사건이기 때문에 5가 나오거나 그 외의 사건이 나오는 두 가지 결과. 좀 전에 봤죠, 이거? 두 가지 결과. 그래서 그 하나에 결정되죠. 숫자 5의 눈이며 동시에 그 외의 눈이 될 수 없으므로 이건 뭐예요? 상호 배타적이죠. 요 성공과 실패는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성공하면서 실패할 수 없죠. 예, 요게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로 표시했던 것이 이런 식으로 표시될 거예요. 세 번에서 이제 성공 5만 성공이고 실패는 5 이외의 건 실패니까 이런 샘플 스페이스가 우리가 관심거리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세 개 다 성공이라는 건 뭐죠? 다 5가 나온 거죠. 다 5가 나온 겁니다. 여기는 5가 나오고 이건 5가 안 나온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첫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래서 이게 두 번씩 나온 거죠. 이건 두 번. 이건 세 번 나온 겁니다. 이건 한 번 나온 거죠. 첫 번째 한 번, 두 번째 한 번, 세 번째 한 번. 모두 안 나오는 거죠.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요게 지금 여기서 주사위를 던지는 이것이 결국은 상호 베타적. 여기 보면 고정된 횟수 3회를 던졌다. 아까 1번. 그리고 각각 3번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 던지는 사건들은 각각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E1, E2, E3를 던질 수 있고 E1, E2, E3는 독립적이다. 세 번째, 결과는 5나 5가 아닌 거. 즉 5가 나오면 성공, 5가 아니면 실패. 이 두 가지밖에 없고 이것은 서로 상호 배타적이다.
예, 그래서 여기 고정된 횟수의 시행, 독립적, 배타적.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사위 던져서 3번 던져서 3회 던지는 거, 그리고 주사위 던지는 것 자체가 독립, 그리고 그 결과는 관심이 5가 나오면 성공, 5가 아닌 게 나오면 실패. 이렇게 해서 본 거죠. 이게 이제 결국 중요한 베르누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항 분포를 얘기할 때, 특히 지금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있고, 이 x가 지금 기본적으로 성공 횟수예요. n까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번부터 n번까지 시행을 하는데 이 성공의 이 0이라는 건 뭐죠? 성공이 한 번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의 수, 이런 경우가 몇 번 있냐 이거죠. 모두 다 실패해야죠.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는 모두 다 성공해야죠. 이것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 성공하고 2번 성공하고 3번 성공하고 이런 것들은 그럼 몇 번이냐? 한 번 성공한다는 건 뭐죠? n번 시행하는데 제일 첫 번째에서도 성공할 수 있죠. 그 나머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경우가 있어요. 여러 경우가. 또 2번 성공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성공하고 나머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또 첫 번째, 세 번째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의 수가 다 있어요. 이게 몇 번 그러는가? n번 시행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이거를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 컨비네이션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컨비네이션 조합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 대문자 C로 해가지고 전체 시행 횟수 여기 n 있죠. C가 있으면 전체 시행 횟수 n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x가 있죠. 이거 0. 이게 r이에요. r. 이거를 우리가 r로 합니다. r. 이렇게 해주면 이게 공식이 이 경우의 수 요게 다 구해져요. 이게 다 구해져 이 식으로. 아주 되게 이게 편리하죠. 그러한 아주 마법의 수입니다. CNR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해냐면 그 식이 여기 나와 있죠. n 빼기 r을 해줘요. 그래서 n에서 r을 빼줘요. 그리고 이걸 팩토리얼 기호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r 팩토리얼 그대로 와요.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분자로 와요. n 팩토리얼. 이 n은 정해진 숫자죠. 이거는 15번 시행했다 5번. 그럼 r은 뭐예요? r은 0부터 n까지 가겠죠. r은. 그죠? 이게 n이 딱 정해져 있는 숫자고 r은 0부터 n까지 어떤 숫자가 될 거예요. 이거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사위 던진 것처럼 주사위를 우리가 3번 던져요. 그래서 5의 눈이 나오면 그 5의 눈이 나올 때 그걸 성공이라고 본다면 3번 던졌을 때 성공될 횟수는 뭐예요? 0번, 1번, 2번, 3번.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 3번 다. 한 번 성공하는 거 한 번. 3번 시행 중에 한 번만 성공하는 거예요. 이건 2번 성공하는 거, 3번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C의 NR, R을 하면 이게 뭐예요? 경우의 수죠. C의 3의 0, C의 3의 1, C의 3의 2, C의 3의 3. 이걸 구해서 이렇게 요 X에 대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이 조합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는 먼저 이 변수에 대한 정의를 일단 해주고, 일단 두 번째 이 경우의 수를 알아야 돼요. 경우의 수를. 세 번째가 또 하나 있죠. 그럼 이 부분 세 번 다 실패하는 경우, 한 번 성공, 2번 실패하는 경우, 2번 성공, 1번 실패하는 경우, 요거에 대한 계산도 우리가 해야죠. 이건 경우의 수고, 두 번째는 경우의 수고, 이건 뭐예요? 그럴 때의 확률입니다. 요거를 알아야죠. 예.
요 확률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조합에 대한 얘기를 n의 n-r. 자, 그럼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3번 던져요. n이 3입니다. 그리고 숫자 5의 눈이 나올 때 성공이에요. 성공. 5의 눈금. 실패는 그 밖에 것이죠. 이럴 때 총 가능한 횟수. 3번 던졌을 때 5의 눈이 나오는 이 성공의 횟수죠. 그러니까 결국 성공의 횟수가 x가 되는 거예요. x가 성공의 횟수. 성공의 횟수가 되는 거죠. 어디에서? n번 중에서.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돼요? x는 성공의 횟수는 0부터 n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3이니까 0에서 3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x가 되는 거죠. 이게 x.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에서 성공의 수가 0회, 1회, 3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 실험을 이게 3번 던지면 가능한 경우가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그 8가지 중에 모두 다 실패할 경우는 3번 던져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할 0, 1이고 3번 던져서 한 번 성공할 확률. 성공하는 가능 개수 그러면 3이고 3번 던져서 2번 던지는 경우의 수는 3이고 3번 던져서 모두 성공하는 게는 한 번이에요. 이게 횟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 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8가지 중에 한 번은 모두 다 실패 또는 모두 다 성공. 3번은 한 번 성공, 2번 실패, 2번 성공, 한 번 실패. 이렇게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르누이 시행을 통해서 이러한 이산 확률 변수 x를 정의해봤고 이렇게 정의했죠. 이렇게 x를 정의했고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범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이산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해야 돼요. 2번은 지금 이 경우의 수를 정의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나올 확률.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p를 구해야 돼. p. 요 각각의 경우에 p. 각각의 경우에 확률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요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식으로 했어요. 우리가 어떤 n번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의 발생의 수. 그래서 사건 뭐 n번 하면 0번부터 n번까지 발생하겠죠. 그죠? n번 시행하면 어떤 성공이 여러분 복권 10번 샀는데 복권 10번 샀어요. 10주 동안. 그러면 복권이 10주 동안 계속 성공할 수도 있고 한 주도 성공 안 할 수 있죠. 한 주만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죠. 복권 당첨되는 게 그럴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게 발생 횟수가 x예요. 그러면 x가 몇 번 발생하나 nx죠. 횟수 n 우리가 했었죠. 지난번에 n. 그러면 이게 바로 그 획수를 구하는 게 이 컨비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컨비네이션. 이걸로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는 컨비네이션 이 식이 되게 편리합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횟수만 볼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교재 202쪽에 나와 있는 예제 6-1입니다. 이겨도 지금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CNR을 이용해서 x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요 n, xi에 대한 거를 구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각자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 보면 문제가 5문제가 있는데 이 5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맞추는 게 0번부터 5번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답의 개수가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5개 문제가 있는데 하나도 못 받, 0문제 정답의 개수 0문제라는 건 뭐예요? 다 틀렸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는 5개 다 틀리는 경우 이렇게 이런 모두 다 틀리는 경우 하나가 있고요. 한 문제 틀리는 경우, 아니 한 문제 맞는 경우, 한 문제 맞는 경우는 1번 맞고 나머지 다 틀리는 경우 있겠죠. 그러니까 1번 틀리고 2번 맞고 다 틀리는 경우. 몇 가지가 있어요. 한 문제 하나도 못 맞히는 경우, 한 문제 맞히는 경우, 두 문제 맞히는 경우. 요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하나도 못 맞히는 경우가 C 5문제 중에 0문제 맞히는 거죠. 이게 한 번 있습니다. 이런 5문제 중에 한 문제 맞히는 경우 5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두 문제 맞히는 경우는 C의 5의 2입니다. 이 C의 5의 2는 처음에 두 문제 맞히고 2번, 3번, 1, 2번 맞히고 3, 4번 틀리는 거예요. 또 1번, 3번 맞히고 4번, 5번 틀리는 경우. 1번, 4번, 5번. 아니, 4번 맞히고 1번, 5번 맞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쭉 해보면은 몇 가지가 있냐면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또 세 문제 맞히는 경우 1, 2, 3번 맞히고 4번, 5번 틀리고 1, 2 맞히고 3번 맞히고 아니, 3번 틀리고 4번, 5번 맞히고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5문제 중에 4문제를 맞힐 경우의 수는 5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두 맞히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렇게 각각의 정답의 개수에 따른 이 가능성의 개수,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항분포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먼저 이 경우의 수를 먼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